넘어지는 게 단순히 부주의 때문일까요? 병원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근력이 약해서 그래요. 나이가 드셔서 그렇죠. 하지만 사실 낙상의 절반은 근력 외에 보이지 않는 요인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혈압약, 수면제, 심리적 불안, 시야 흐림, 심지어 집안 조명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낙상의 원인이 됩니다. 국내 보건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낙상 사고 중 7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죠. 더 놀라운 건 그중 절반이 단 한 번의 미끄러짐으로 평생 거동이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 화장실에서 한 번 미끄러졌을 뿐인데 휠체어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이 부분을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단순히 근력 강화 운동만 권하는 게 더 간단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죠. 낙상 예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이 모두 얽혀 있어요. 그래서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그 복잡한 내용을 8가지 흐름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미처 듣지 못한 이야기들을 오늘 여기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집안 환경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마음가짐이 낙상 예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요. 제가 직접 돌봤던 어르신들의 사례도 공유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작은 변화 하나로 다시 활기를 찾으셨고, 어떤 분은 한 번의 낙상 이후 완전히 달라지셨죠. 낙상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적절한 준비와 훈련, 그리고 환경 개선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넘어지지 않기 위한 집안 환경 점검표도 드릴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체크리스트를 따라 하나씩 점검하시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봐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삶, 그건 운이 아니라 준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위험 신호들입니다.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갑니다. 점심 먹고 약을 복용하죠. 저녁에 TV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단순한 루틴 속에 낙상 위험이 숨어 있어요. 믿기 어렵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한 국제보고를 보면 아침 기상 직후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어지럼증이 낙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르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누워있던 몸이 갑자기 일어서면 혈액이 다리로 몰립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잠깐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지럽습니다. 이런 증상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압 조절 능력도 약해지니까요. 게다가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점심 후 약 복용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약들이 어지럼증을 부작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심지어 감기약도 그렇죠. 약을 먹고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특히 위험합니다. 약 성분이 혈중 농도가 가장 높을 때니까요. 이때 갑자기 일어서거나 계단을 오르면 넘어질 수 있어요. 저녁 시간은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립니다. TV를 보다가 일어서는 순간, 조명이 어두운 복도를 지나는 순간이죠. 시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집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루틴 속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엔 10초 앉았다가 일어나세요. 침대 끝에 앉아서 심호흡을 3번 하고 천천히 일어서는 겁니다. 단 10초만 투자하면 기립성 저혈압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둘째, 약 복용 전후로 물 1컵을 마시세요. 수분이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약 먹고 나서 30분 정도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조명을 따뜻한 색상으로 유지하세요. 차가운 백색 조명보다 따뜻한 황색 조명이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공간 인식을 돕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더 중요하죠.
넷째, 화장실 바닥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 매트를 깝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매트가 미끄러지거나 발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대신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바닥에 직접 붙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루틴을 바꾸는 게 아니라 루틴 속 작은 습관을 더하는 거죠. 10초 앉기, 물 한 잔, 조명 교체, 스티커 부착. 이게 전부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것들을 실천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걷기 운동하니까 괜찮아요. 아침마다 공원 3바퀴 돌아요. 그러면 낙상 걱정 없겠죠?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단순 걷기 운동만으로는 균형 감각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심폐 기능을 높이고 하체 근력도 어느 정도 키워주죠. 하지만 낙상 예방에는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걷기는 양발이 번갈아 땅을 딛는 운동입니다. 한 발로 중심을 잡는 훈련이 안 되죠. 그런데 넘어질 때는 바로 이 한 발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문턱을 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다가 넘어지죠. 이런 순간들은 모두 한쪽 발로 중심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낙상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균형과 근력을 함께 키우는 복합훈련입니다. 해외 노인건강센터 보고를 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발 서기나 뒤꿈치 들기 같은 동작을 하면 낙상 위험이 35% 감소했다고 해요. 35%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낙상으로 병원에 가는 사람 10명 중 3명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먼저 한 발 서기입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한쪽 발을 들어 올리세요. 30초 버티는 게 목표입니다. 처음에는 10초도 힘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하세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하면 됩니다. TV 광고 나올 때 하면 딱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뉴스 보다가 광고 나오면 의자 뒤에 서서 한 발 서기를 30초씩 해요. 광고가 끝날 때쯤이면 딱 한 세트가 끝나죠. 다음은 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이나 식탁을 가볍게 잡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세요. 종아리 근육이 자극됩니다. 이 근육이 걸을 때 중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루에 20회씩 2세트면 충분합니다. 설거지하면서 양치하면서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반복으로 기억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운동할 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어지러우면 즉시 멈추고 통증이 있으면 강도를 낮추세요. 낙상을 예방하려고 운동하다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균형 운동을 더하세요. 걷기 30분, 균형 운동 10분. 이렇게 조합하면 최고의 낙상 예방 루틴이 됩니다. 운동만 하면 괜찮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세요.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직접 돌보던 7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활발하셨어요. 동네 경로당도 다니시고 손주들 돌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욕실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어요. 엉덩이에 멍이 좀 들었을 뿐이죠. 일주일이면 나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어요.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게 되셨습니다. 경로당도 안 가시고 손주들도 안 보러 가시더군요. 집에만 계셨죠. 문제는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주저앉은 겁니다. 또 넘어질까봐 무서워요. 이번엔 골절이 아니었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게 낙상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신체적 부상보다 심리적 위축이 더 오래 갑니다. 한 국내 연구를 보면 낙상 경험 후 우울불안 지수가 2배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조심스러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가 위축되는 거죠. 그 여성분도 그랬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씩씩하게 걸으셨는데 이제는 종종 걸음으로 조심조심 걷습니다. 고폭도 좁아지고 속도도 느려졌죠.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근력이 약해집니다. 근력이 약해지니까 실제로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죠. 그러면 더 무서워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낙상 공포증이라고 부릅니다. 낙상 후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한번 넘어진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주변에서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하죠.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위험을 학습한 거예요. 한번 넘어진 장소와 상황을 기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보호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은 단순한 신체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심리 방패이기도 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몸은 회복되지만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실제로 낙상 후 1년 안에 다시 넘어지는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체적으로 약해져서일 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여성분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가두는 거죠.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낙상은 무조건 예방해야 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회복하는데 몸보다 마음이 더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 여성분에게도 변화가 찾아왔거든요. 그 여성분은 낙상 후 3개월간 우울해하셨습니다. 집에만 계시고 활동도 거의 안 하셨죠.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건강이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작은 변화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집안 동선 재배치였습니다. 거실에 깔려있던 러그를 치웠어요. 발에 걸릴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했죠. 침대 옆에는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밤에 일어날 때 잡을 수 있도록요. 화장실 조명도 교체했습니다. 어두운 형광등 대신 밝은 LED로 바꿨어요. 센서 등도 추가해서 밤에 불 켤 필요도 없게 만들었죠.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래봤자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변화는 금방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섭지 않다고 하셨어요.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니까 안심이 된대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손잡이를 잡으니까 중심을 잡기 쉽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눈에 띄게 달라지셨습니다. 걸음걸이가 예전처럼 씩씩해졌어요. 고폭도 넓어지고 속도도 빨라졌죠. 뭔가 자신감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2달 후에는 경로당에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주들도 보러 가시고요. 완전히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신 겁니다. 이제 넘어질까봐 무섭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셨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거창한 치료나 비싼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안 환경을 조금 바꾼 것뿐이죠. 국제 보고를 보면 조명과 손잡이 같은 환경 조정만으로 낙상 위험이 40% 감소한다고 합니다. 40%라는 숫자가 실감나시나요? 거의 절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0명 중 6명이 넘어질 텐데 환경만 바꾸면 4명만 넘어지는 겁니다. 2명을 구하는 거죠. 그 여성분의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환경 변화로 큰 효과를 보십니다.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느냐입니다. 러그 제거가 왜 중요할까요? 러그는 발에 걸리기 쉽습니다. 특히 가장자리가 말려 있으면 더 위험하죠. 걷다가 러그 끝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손잡이 설치는 또 어떨까요? 침대나 화장실 변기 옆에 손잡이가 있으면 일어설 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잡기도 쉽고요. 특히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필수입니다. 조명, 교체는 시야 확보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어두우면 발밑이 안 보이니까 문턱이나 장애물을 못 보고 넘어지죠. 밝은 조명은 이런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 여성분처럼 여러분도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방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방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균형 감각 강화입니다. 원리부터 이해해 봅시다. 낙상은 중심을 잃는 순간 발생합니다. 한쪽 발로 딛다가 균형이 무너지면 넘어지죠. 그래서 한 발로 중심을 잡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3번 한 발 서기를 30초씩 양쪽 다리로 하세요. 의자를 잡고 시도하면 됩니다. 처음엔 10초도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처음 해봤을 때 5초도 못 버텼습니다. 몸이 이렇게 흔들렸나 싶더군요. 하지만 일주일만 하니까 20초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지러우면 즉시 중단하세요. 무리하면 오히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효과는 확실합니다. 4주만 하면 보폭이 넓어지고 발바닥 감각이 살아납니다. 걸을 때 발이 땅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죠. 이게 바로 균형 감각이 좋아진다는 증거입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신경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지면의 상태를 뇌에 전달하죠. 균형 훈련을 하면 이 신경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미끄러운 곳이나 경사진 곳을 더 잘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팁은 하체 근력 강화입니다. 원리를 보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낙상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이 강하면 중심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어요. 반대로 약하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넘어지죠. 방법은 벽 스쿼트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세요. 10회씩 2세트면 됩니다. 무릎이 90도까지 굽힐 필요는 없어요. 45도 정도만 굽혀도 충분합니다. 식탁 끝을 잡고 버티기도 좋습니다. 식탁을 잡고 천천히 앉는 자세를 취하세요.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겁니다. 10초 버티고 천천히 일어서세요. 주의할 점은 무릎 통증입니다. 통증이 있으면 자세를 완화하세요. 덜 굽히면 됩니다. 통증을 참으면서 하면 관절만 상하고 근력은 안 늘어요. 효과는 2주 안에 나타납니다. 계단 오를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계단이 무서웠는데 이젠 괜찮다고 느끼게 되죠. 제가 돌봤던 한 분은 계단을 오를 때 항상 난간을 2손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벽 스쿼트를 한 달 하시고 나서는 한 손만 잡고도 오르시더군요. 근력이 늘어난 겁니다. 근력 운동의 핵심은 일상에서 필요한 동작을 강화하는 겁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방향 전환하기, 이런 동작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죠. 2가지 팁을 매일 10분만 투자하세요. 균형 훈련 5분, 근력 운동 5분. 이것만으로도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반복으로 강해지니까요. 세 번째 팁은 조명과 바닥 관리입니다. 원리를 보면 어두운 조명은 뇌의 공간 인식을 떨어뜨립니다. 어두우면 거리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죠.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바닥이 평평한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야간 시력이 더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괜찮던 조명이 이제는 너무 어둡게 느껴지는 이유죠. 방법은 2가지입니다. 주간에는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커튼을 열어두고 햇빛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자연광은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공간감을 높여줍니다. 야간에는 센서등을 설치하세요. 복도나 화장실 입구에 센서등을 달면 밤에 일어날 때 자동으로 불이 켜집니다. 스위치 찾느라 헤맬 필요가 없어요. 주의할 점은 백열등 대신 LED를 쓰는 겁니다. LED가 더 밝고 전기도 덜 먹습니다. 그리고 눈부심 방지도 중요해요. 너무 밝으면 오히려 눈이 부셔서 잘 안 보입니다.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한 국내 보고를 보면 밤중 이동 시 낙상 위험이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이죠. 생각해 보세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어둡고 졸리고 서두르게 되잖아요. 이럴 때 센서등 하나면 안전이 확 높아집니다. 네 번째 팁은 복도와 가구, 동선 정리입니다. 원리를 보면 발에 걸리는 작은 장애물이 낙상의 1순위 원인입니다. 러그, 전선, 신문, 슬리퍼 이런 게 바닥에 있으면 넘어지기 쉽죠. 특히 복도가 좁으면 더 위험합니다. 몸을 비스듬히 돌려서 지나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방법은 복도 폭을 최소 70cm 확보하는 겁니다. 양팔을 벌렸을 때 벽에 닿지 않을 정도면 됩니다. 복도에 놓인 화분이나 우산꽂이 같은 건 치우세요. 문 앞 매트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매트는 발에 걸리기 쉽거든요. 특히 가장자리가 말려있는 매트는 정말 위험합니다. 만약 매트를 꼭 써야 한다면 테이프로 내 귀퉁이를 바닥에 고정하세요. 양면 테이프나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쓰면 됩니다. 전선 정리도 중요합니다. 바닥에 널려있는 전선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선은 벽면을 따라 정리하고 전선 커버를 씌우세요. 신발장 앞도 체크하세요. 신발이 삐져나와 있으면 발에 걸립니다. 신발은 신발장 안에 넣거나 한쪽에 정렬해 두세요. 주의할 점은 카펫입니다. 카펫은 미끄러지기 쉬워요. 특히 나무 바닥이나 타일 위에 카펫을 깔면 위험합니다. 카펫을 쓴다면 반드시 미끄럼 방지 패드를 밑에 깔거나 테이프로 고정하세요. 효과는 확실합니다. 가정안전협회 보고를 보면 집안 낙상이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바닥을 정리하고 동선을 확보한 것만으로요. 제가 돌봤던 한 가정은 거실, 러그를 치우고 복도 화분을 옮긴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집 안을 걸어 다니는 게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와 네 번째 팁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디가 위험한지 보일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팁은 마음의 낙상 예방입니다. 원리를 보면 불안과 공포는 실제 낙상 확률을 2배 높입니다. 넘어질까봐 무서워하면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져요. 종종 걸음의 보폭은 좁고 시선은 바닥만 봅니다. 이렇게 걸으면 오히려 더 넘어지기 쉽죠. 심리적 요인이 신체적 능력을 좌우합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걸음이 당당해지고 중심도 잘 잡히죠. 반대로 두려우면 몸이 긴장하고 균형도 무너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나는 안전하다고 자기 암시를 3번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외출 전에, 잠들기 전에 소리내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하면 뇌가 학습합니다. 실제로 불안감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죠. 외출 시에는 짧은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집 앞 골목만 한 바퀴 돌고 들어오세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거리를 늘리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불면이나 불안이 지속되면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빨리 회복됩니다. 효과는 놀랍습니다. 활동량이 회복되고 낙상 재발률이 50% 감소했다는 해외 임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만으로도 실제 낙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침대 옆 손잡이를 설치했나요? 둘째, 화장실과 복도 조명 밝기를 조절했나요? 셋째, 매트와 러그를 제거했나요? 넷째, 매일 10분 균형 훈련을 하고 있나요? 다섯째, 약 복용 후 어지럼을 체크하고 있나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낙상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최종 요약하겠습니다. 낙상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닙니다. 신체, 환경, 심리의 복합 문제죠. 균형 훈련과 근력 운동은 기본입니다. 조명과 동선 점검은 즉시 실천 가능하고요. 불안감 관리도 필수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면 됩니다. 오늘부터 단 10분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들어 보세요. 균형 훈련 5분, 근력 운동 5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동기가 됩니다. 함께 넘어지지 않는 삶을 만들어 갑시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